일단은 이제 수업 나갈 건데 오늘 목표는 예제부터 시작해서 레벨 2 4번까지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요. 뭐 계속 얘기하지만 확통은 어쩔 수가 없다. 그냥 문제를 풀고 틀리고 아 저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다시 풀고 틀리고 이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본인 입장에서 명확한 기준점을 찾는 게 좀 도움이 되긴 할 건데 내 말을 듣고 이해가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찾아가시는 게 맞아요. 할 건데 이 앞에서 잠깐 요 얘기를 좀 하고 시작해 봅시다. 오늘부터 다시 이제 확률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죠. 이제 확률 시작할 때 다른 건 다 괜찮을 거고 뭐 이제 뭐 연산하는 방법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이웃하는 경우랑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웃이랑 이웃하지 않는 거 요거 두 가지 먼저 좀 다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합시다. 이웃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묶어놓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웃한다라는 요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 친구는 일단 묶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남은 친구를 쭉 시작을 해서 남은 친구끼리 나열을 좀 하면 답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겠죠? 왜 비웃음? 네. 자, 그 다음에 이웃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했을 때 문제풀이가 크게 두 가지예요. 몇 개? 두 개. 이 친구가 크게 두 개로 나눠져서 첫 번째 친구는 전체에서 빼면 돼. 뭐를?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돼. 오케이? 이런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칸막이를 세우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전체에서 이웃하지 않는 걸 빼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편하거든요. 잘 생각을 해봐. 이웃하는 친구들은 이웃한다는 조건이 있는 친구들을 그냥 묶어놓고 나열을 시작하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 경우 구하는 게 생각보다 쉬워요. 그러면 당연히 이웃하지 말라는 것도 생각하기 편하면 전체 경우 그냥 센 다음에 이웃하는 것만 빼버리면 되겠지. 근데 유일한 단점이 있거든요. 이 친구는 조건에 대한 대상이 만약에 3개 이상이야. 3개 이상이면 사용을 안 하는 게 편해요, 차라리. 왜요? 만약에 A, B, C가 이웃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시다. 그럼 내가 저 녀석들을 묶어서 세는 방법은 일단 얘네들을 다 묶어야 돼. 오케이? 3개를 다 묶어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만약에 A, B, C가 이웃하지 않으면 좋겠어 이랬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A, B, C 3개가 뭉치지 말란 게 아니라 A, B도 이웃하면 안 되고 B, C도 이웃하면 안 되고 A, C도 이웃하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 있는 세 녀석 중에 2명씩 묶이는 것마저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야 되는데 그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요. 전체 경우를 하나 구한 다음에 빼야 돼. 뭘 빼야 돼? A, B가 이웃하는 경우 빼야 되고 또 B, C가 이웃하는 경우 빼야 되고 다시 A, C가 이웃하는 경우 빼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딴 식으로 문제를 풀 거면 그냥 세는 게 차라리 빠를 때가 많아. 이 와중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세다 보면 내가 B, C가 이웃하는 경우를 세고 있다가 이 와중에 A, B가 이웃할 때가 있겠죠. 맞아요? 겹치는 포인트들은 다시 한번 빼야 돼요. A, B, C 3개 이런 식으로 빼버려야 돼. 이게 굉장히 어지러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거는 웬만하면 이웃의 대상이 2개일 때 두 녀석이 이웃하지 말라고 할 때만 쓰는 게 편하고요. 밑에 있는 칸막이 내용이 이제 이웃하지 말 때 자주 쓰는 방법이 되겠죠. 그럼 칸막이를 세워서 가는 건 어떻게 풀면 됐어요? 이웃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있어. 이 조건이 달린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조건이 없는 친구 있지. 없는 놈. 얘가 곧 칸막이가 돼줄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친구를 칸막이로 먼저 나열해버리고 그 다음 남은 친구들을 가져다가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일단 크게 2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주보는 내용 똑같아요. 뭔가 대표적으로 이제 마주본다 혹은 뭐 앞에 있다 처럼 이미 한 녀석이 있으면 그거 반대편의 대상을 지정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은 이미 선택권을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자리를 고를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거 기억한 상태로 문제 한번 풀로 들어갑시다.
이번 수특도 보니까 작년이랑 비슷해요. 예제는 조금 어렵고 유제는 확실히 쉽고 그 다음에 레벨 1 적당하고 레벨 2 좀 어렵고 뭐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 문제 읽어보면 예제 1번 학생 4개가 있어요. 4명이 있고 이 친구들이 원탁에 앉을 거야. 원탁에 앉을 거고 A, B는 뭐하고? A, B는 이웃해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C, D는 뭐 했으면 좋겠대? 이웃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조건을 2개 정도 썼기 때문에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써봅시다. 이 정도는 될까? 이 정도로 만족할게요. 일단은 지금 여기서 이웃하지 말라는 대상이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죠. 그래서 웬만해서 전체에서 해당하는 경우를 빼는 식으로 한번 문제를 풉시다. 이 친구 첫 번째로 전체 경우를 구해야 돼. 그럼 전체 경우는 A, B랑 CD가 있을 거고 나머지 모르는 것도 더 있겠죠. 해서 합쳐서 7개가 있을 거야. 그 중에 전체는 이웃하지 말라는 요 조건에 대한 전체이기 때문에 CD의 이웃이든 아니든을 신경 안 쓰시면 돼요. 그냥 A, B만 이웃한 상태로 두고 저기서 나열하는 저 경우를 우리가 전체 경우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요 상태에서 나오는 경우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일단 대상이 원래는 7명이야. 원래 7명인데 너네를 묶었죠. 그럼 대상이 6개로 줄었겠지? 그럼 6개에 대한 대상을 나열을 쭉 할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원탁 위에 있거든요. 원순열이기 때문에 첫 번째 팀에 앉는 건 구분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원래 6명이면 6팩인데 이 친구는 몇 팩으로? 5팩으로 일단 계산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5팩을 뒀다는 얘기 자체가 애들끼리 자리를 다 앉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묶어준 이 친구들을 뭐 하면 돼요? 풀면 돼요. 풀고 나서 A, B 자리 바꾸라 그러면 곱하기 얼마?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5팩 얼마예요? 120이지. 거기다 2배 하니까 이 친구는 240까지의 경우가 나온다 쓸 수 있겠네. 오케이? 이제 여기서 두 번째로 뭘 구하면 되냐? 우리가 이제 6건으로 푸는 거니까 여기서는 A, B 이웃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까지? CD까지 이웃한 경우가 있었다고 치고 문제를 풀어보자. 오케이? CD까지 문제가 있었다고 치면 얘는 원래 7개의 대상이 있는데 그 중에 2개 묶였죠. 4명이 2개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남은 3명 있을 거 아니야. 대상이 몇 개가 돼요? 5개 되겠죠? 5개에 대해서 원순열 돌리면 몇 팩? 4팩. 일단 4팩을 쓰고 그 다음에 A, B 풀어주면 곱하기 2 다시 CD 풀어주면 곱하기 2겠죠. 오케이?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4팩은 24지. 24의 2배는 48이죠. 2배 하시면 96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너의 결론이 96이구나 생각을 하시고요. 결국에 전체 경우에서 CD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버릴 거거든요. 이거 빼면 얼마 나와요? 144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정도로 푸시면 좋겠다. 근데 칸막이로 해서 푸는 것도 연습을 한번 하자. 왜냐면 실제 시험에서는 학교쌤이 그냥 딱 하나만 추가해서 C, D, A, B, C, D, E C, D, E 세 녀석이 이웃하지 말하면 또 이렇게 못 풀잖아요.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만약에 칸막이로 문제를 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없는 친구가 누구야? 이웃 X의 조건이 없는 친구가 결국에 A, B라는 친구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친구 3개가 딱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웃하지 말아라는 조건을 갖고 있는 친구가 누구야? 그게 C, D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뭐가 돼야 돼? 너네가 칸막이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대상 몇 개? 4개를 일단 나열을 하자. 4개를 일단 나열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말라는 친구를 채워 넣을게요. 그럼 이 녀석들을 나열하는 경우 자체가 4개에 대한 나열이니까 3팩이 되겠죠. 원순열이니까. 거기다가 심지어 곱하기 2를 해서 둬도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A, B가 묶여있는 걸 먼저 풀어버리면 안 돼. 오케이? 이 정도로 두고 여기서 이 CD가 자리를 뭐 해야 돼요?
찾아가야 되겠지. 맞아? 이 친구 자리는 어떻게 찾아갈 수 있어? 원이 간단하게 있었다 치고요. 여기서 이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앉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이사이의 공간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CD가 들어갈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CD가 들어가면 CD는 어떻게 하면 돼? 4개의 자리를 몇 명이? 2명이 찾아가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경우를 계산할 때는 너는 4P2다 쓰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뭐 하시면 돼요? A, B의 자리를 풀어주세요. A, B 자리 풀면 몇 가지? 2가지 경우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을 전부 다 곱하면 답이 나올 거고요. 지금 내가 A, B를 먼저 풀지 말라고 하는 건 헷갈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서 머릿속에서 곱하기 2까지 하면 너가 A, B 풀어갖고 바꾸는 걸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갑자기 원 그릴 때 여기다 숫자 5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하자 이 정도 얘기인 겁니다. 계산하면 3팩은 6이고 4P2는 얼마야? 4, 3, 12 이렇게 나오죠. 이 친구 12. 그 다음에 숫자 2니까 계산하면 144 나오겠죠. 너네들의 곱은 똑같이 144야 쓸 수 있겠네요. 어려운 거 있을까요? P가 C로 할 것 같아요. C로 하고 그럼 자리 돌리면 되지. C, D로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걔네끼리 자리 바꾸는 거 하고. 아니 뭔가 이상하다 느낌이. 뭔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오늘 뭔가 시간의 흐름도 좀 이상하고 뭔가 시간 되게 빨리 지나가서 오늘 그 다음에 생각보다 좀 되게 멍하고 뭔가 여기 서 있는 느낌도 좀 이상한데. 근데 그게 월요일이라 그랬어요. 그런가? 오늘 월요일이구나. 너네 안 그래? 평소와 똑같아요? 졸리는 거 약간 이해가 안 되고 졸린 점. 그거 평소랑 똑같네?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자, 1번, 2번 한번 풀어봅시다. 얘는 굉장히 또 쉬워요. 학생 A, B를 가지고 6명이 원에 둘러앉을 거고요. 마주보고 앉았으면 좋겠대. 그럼 여기서 A, B 중에 그냥 한 명을 먼저 앉으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 첫 번째로 A가 자리를 잡자 생각을 했어. 그럼 애초에 원순열의 핵심이 뭐야? 원래 6명이면 첫 번째 자리에 앉는 친구가 고를 수 있는 자리가 6개죠. 맞아요? 그래서 6으로 시작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원순열이니까 첫 번째 앉는 친구가 구분이 돼야 안 돼? 어차피 안 돼. 그냥 A가 앉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 다음 두 번째로 A가 앉았으면 당연히 B가 뭐 해야 돼요? 또 앉아야 되겠죠. 그럼 B는 어디 앉아야 돼? A의 맞은편에 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리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 거야. A가 앉는 자리는 구분이 안 되니까 1이죠. B는 A의 맞은편이어야 되니까 하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머지 친구들이 자리를 앉으면 되겠네. 그럼 원래 대상이 몇 개였어요? 6개였어. A, B 2명이 이미 앉았어. 남은 대상은 4개고요. 4명이 자리 바꿀 때는 이제 구분이 다 되니까 4팩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아요? 구분이 왜 되냐고? 자리 모임을 딱 나갔더니 A, B가 앉아있어요. 나 여기 앉았는데 이렇게 구분이 이제 되겠지. 그냥 이거 원순열을 할 때 다 이해는 했을 것 같긴 한데 원이 있어. 아무런 구분되는 대상이 없어. 지금 혹시 시아야 1번에 A의 자리가 왜 1인지 이해해요? 아무데나 앉아도 어디 앉든 똑같으니까. A가 그냥 앉았어. 널 A야 이렇게 잡은 거야. A 자리 무조건 하나야. B는 무조건 맞아보니까 2개.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나머지 친구들은 도착하고 나면 이제 구분이 되지? 맞아요? 그래서 4팩인 거야. 그럼 얘네들 전부 다 곱하면 얼마 나와요? 24. 그냥 그게 답이야. 오케이? 크게 어려울 거 없을 거고요. 2번 봅시다. 이 문제는 잘 읽으셔야 돼요. 종종 이제 6가지 색을 모두 한 번씩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닌 문제들이 한 번씩 있을 수 있어요. 색깔 6개를 쓸 거야. 영역도 몇 개 있어? 6개가 있어. 그럼 이런 친구들을 가져다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웬만하면 가운데 자리 먼저 결정하는 게 편하겠죠? 그럼 가운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은 몇 개 있어요? 당연히 6개 있어요. 그 다음 곱하기 나머지 숫자 몇 개야?
5개. 그 5개를 갖다가 색칠을 할 건데 문제는 얘네들이 회전을 했을 때 구분이 어차피 안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 5녀석은 원순열이 앉는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5개 원순열이 앉으면 몇 팩이야? 4팩. 그러니까 뒤에다가 4팩이야 이렇게 붙이면 되죠. 그러면 24 곱하기 6이니까 정답이 144 이렇게 나오겠네요. 넘어가도 괜찮죠? 참 쉬운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그거 되네. 나가네. 뭔가 멍하다. 자, 5개의 숫자가 있고 저 친구들 중복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한 다음에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갑자리수의 합이 홀수인 친구의 뭐 개수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 문제를 풀 거야 시험장에서. 어떤 판단이 가장 먼저 필요할까? 자살을. 합이 홀수. 여기서 판단은 합이 홀수가 맞아요. 왜? 그러니까 저기서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저기서 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일단 합이 홀수가 나오는 케이스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을 나열한다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릿수가 몇 개야? 거짓말. 세 자리 자릿수로 3개예요. 일단 3개. 그럼 저기다가 숫자를 넣을 건데 들어갈 숫자는 홀수 아니면 짝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에 홀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짝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면 3개를 가져다가 어떤 식으로 분배해야지 홀수가 나올까? 홀수가 3개 나오고 짝수가 안 나와도 괜찮겠죠. 아니면 뭐 또 있어요? 홀수 하나에 짝수가 일단 2개 나오면 뭐 가능은 할 듯 이 생각이 들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일단 케이스 쪼개놓고 그럼 여기서 생각하는 숫자들을 한번 뽑아보자. 숫자 사용할 수 있는 게 0, 2, 3, 5, 7 이렇게 있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홀수만 3개를 뽑겠다는 건 일단 3, 5, 7 중에서 뽑아야 되겠죠. 그렇지? 여기에서만 뽑아서 만들 거야. 그럼 3, 5, 7 같은 숫자들은 어떻게 나열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그럼 여기 자릿수 각각에다가 물어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한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뭐예요? 3개. 두 번째도 3개. 아니지. 중복이 가능해요. 3개, 3개, 너도 3개. 그럼 결론이 얼마 나와? 3의 세제곱 다른 말로 27이더라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있는 게 항상 문제야. 짝수 정확히는 누굴 포함하는 거? 0을 포함하는 녀석이 문제예요. 0을 포함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겨? 여기서는 결국에는 3, 5, 7을 몇 번 쓰고 3, 5, 7 중 한 개를 쓰고 나머지 누구 중에서 0과 2에서 몇 개 써야 돼? 2개를 쓰는 그런 상황일 거 아니야. 근데 가능한 자리 자체가 몇 개예요? 일단 3개가 있어요. 여기 어떻게 들어갈지 고민이 또 된단 말이야.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 내가 3을 뽑았어. 근데 여기서 0을 2개를 뽑았어. 그럼 뭐 0, 0, 3 이런 거 안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가능한 경우가 몇 개인지 따로 세봐야 되겠죠. 근데 또 반대로 3을 뽑았어. 이번엔 0이랑 2를 뽑았어. 그럼 안 되는 경우가 몇 개 있을지 또 세봐야 되겠지. 3을 뽑았어. 이번에 2를 2개 뽑았어.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나열해도 또 가능은 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중복을 시키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 친구 순서가 조금 헷갈려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너를 두는 순간 머릿속에서 드는 고민이 이거 0 개수에 따라서 경우가 너무 달라지는데 이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럼 케이스 또 나누는 거야 그냥. 0을 몇 개 뽑았다? 0을 2개 뽑았다. 0을 몇 개 뽑았다? 0을 1개 뽑았다. 세 번째 케이스 뭐 있어요? 0을 몇 개 뽑았다? 안 뽑았다. 이거 뭐라고 쓰지? 0개 뽑았다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2도 뭐가 돼요? 결정이 되겠지? 맞아? 여기서는 사실 어느 정도 노가다긴 한데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0을 두 개를 뽑았어. 그러면 0은 어차피 앞자리에 못 둔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300이나 500이나 700 밖에 안 되겠죠. 맞아요? 이 친구는 가능한 경우가 세 가지예요. 이해하시죠 지금? 만약에 0 두 개 있고 순서를 나열할 수가 애초에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저 친구는 3. 세 가지 경우. 그럼 0을 하나 뽑았다고 쳐봅시다. 0을 하나를 뽑으면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겠다. 일단 3, 5, 7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3, C, 1 일단 이렇게 3, 5 써놓고 여기서 그럼 3, 5, 7이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친구들은 0을 하나 뽑았고 2를 하나 뽑은 거죠. 그럼 사실 봐봐 3, 5, 7 중에 하나 뽑고 나머지 0과 2가 확정이기 때문에 자연수를 만드는 숫자들은 이미 참여가 완료가 됐죠. 맞아요? 그럼 걔네들을 나열을 일단 돌려보면 경우가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그냥 3팩으로 나열을 돌렸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알아들어? 그래. 이거 뽑고 여기 중에 하나 나오고 0이랑 2 하나씩 있으니까 총 3개가 뽑혔어. 얘는 나열을 할 거야. 그래서 3팩을 시켰어요. 나열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0이 맨 앞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빼줘야 되겠죠. 어떤 경우를 빼야 돼? 0이 맨 앞자리에 있는 경우를 빼야 되겠죠. 그럼 그걸 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일단 3개 중에 하나를 뽑아 3, 5, 7 중에 하나를 뽑았어 일단. 그럼 그 친구랑 숫자 2가 어디 쪽에? 뒤쪽에 있는 경우들을 셀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원하는 게 0, 땡 이거 고르는 거거든. 그럼 뒤에 두 자리를 바꾸는 거다 보니까 뒤에 곱하기 얼마? 2팩 하는 그 경우를 빼줘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나와요? 앞에 있는 거 3팩은 얼마야? 6이잖아. 6에다가 이거 곱하니까 18 나오죠. 너가 18 빼기 여기는 또 3이고 여기 2니까 곱하면 얼마 나와? 6 이렇게 나오죠. 계산하시면 얼마? 12 이렇게 나오겠네요. 오케이?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0을 0개 뽑았다 치자. 0을 안 뽑았으면 뭐밖에 없어요? 2밖에 없지? 그럼 예를 들어 3, 2, 5, 2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건데 얘네들은 나열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일단 뽑아놓고 시작하자. 3개 중에 하나를 뽑고 그럼 숫자가 확정이 됐잖아. 그렇지? 숫자 확정된 3개를 나열할 거니까 기본적으로 몇 팩이야? 기본적으로는 3팩이야. 근데 여기서 누가 똑같아요? 이 두 개 있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2를 2개 나눠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결론이 얼마가 나와요? 이 친구 9개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요 세 가지 케이스들을 전부 다 셌기 때문에 얘네들을 전부 더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전부 더하면 얼마 나와? 24 이렇게 나오겠네? 오케이? 이 경우 외에는 따로 없을 거기 때문에 27가지 경우랑 24가지 경우 합치면 얼마 나와요? 51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 근데 내가 새벽에 좀 풀었거든요. 이거를 좀 졸린 상태로 푸니까 막 하다가 계속 틀려 삐꾸가 나. 뭔가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조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전체에서 0이 그 100의 자리 있는 경우만 빼면 안 돼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그럼 전체는 어떻게 구할 건데? 전체는 뭘로 구할 건데? 아니 저 홀 하나 짝 2개. 아 여기서요? 네 거기서. 그건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수업하는 모든 내용은 그냥 내 방식대로 나는 이렇게 풀어야지 하는 거거든요. 많이 들었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 난 저게 더 나은데 그렇게 하세요.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홀수 하나 짝수 2개가 있었다 치고 시야가 한 얘기가 뭐냐면 100의 자리에만 0이 안 들어가면 되잖아. 그냥 이 친구를 갖고 이거 하나 뽑았다 치고 31이라 치고 이걸 가져다가 또 30 얼마? 2C 2H2 이렇게 뽑았다 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나열을 그냥 다 돌린 다음에 0이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방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하려면 애초에 0이 있는지부터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전체 경우를 구할 때 0이 있는지부터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써 있는 풀이 뭐예요? 모르겠어. 안 봐봐서. 한번 봐볼까? 그 첫 번째 풀 3개 짝 0개 그건 똑같고 밑에 것만 달라요. 이게 뭐 푼 거야? 10의 자리 홀수면 아 이게 좀 더 근데 빡세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 친구 이렇게 하는 거 같거든? 일단 홀수하는 짝수 두 개의 세팅은 똑같은데 100의 자리가 홀수라면 10의 자리가 홀수라면 1의 자리가 홀수라면 시작을 해놓고 100의 자리가 홀수면 사실 문제가 없겠죠. 뭘 하든지 간에 357이 들어갈 거니까. 맞아? 그냥 이 친구 그냥 세버려. 그 다음 10의 자리가 홀수면 뭐가 문제가 돼요? 100의 자릿수는 반드시 2가 들어가야 되겠죠. 맞아요? 영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2가 들어가야 돼. 뭐 이렇게 가겠다는 건데 내가 요렇게 안 푼 이유는 그거거든. 나는 자릿수 있을 때 뽑아놓고 나열하는 게 편하지 그 각각의 자릿수가 뭐라는 가정하는 건 잘 못해요. 제가 그렇게 잘 안 풀어서 이런 식으로는 안 풀긴 했어요. 본인 편한 대로 따라가시고요. 나는 0을 몇 개 뽑는지 그거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가 뭐가 있는지 세는 걸로 할게요. 넘어가서 유제 3, 4번 풉시다. 이거 굉장히 쉬워요. 맨날 풀던 거지. 어떻게 할래? 중복을 허락해서 나열할 거야. 근데 양 끝에 서로 같은 숫자가 나와야 된대. 그럼 뭐 하면 돼요? 양 끝에 들어갈 친구 먼저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양 끝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몇 개 있어요? 4개 있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있으면 요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4개야. 아, 다른 문자구나. 다른 문자. 4개야. 그럼 요 마지막 자리는 어때야 돼요? 그건 안 되니까 3개겠죠. 맞아요? 그럼 나머지 자리는 다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그냥 4개씩 들어가면 되겠지. 중복이 되니까 4, 4, 4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4가 4개 있으면 2의 8제곱이고 거기에 3까지 곱하는 거죠. 2의 8제곱 얼마야? 256이죠. 거기 곱하기 3이에요. 그럼 6, 3, 18 이렇게 될 거니까 마지막에 8인 거 누구 있어? 2번밖에 없겠죠. 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혹시 수특 풀어서 오신 분 계세요? 한번 풀어보셨어요? 4번 어땠니? 노가다 하면 나왔어. 너 이거 라센에 있다고? 봤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여기 유제는 라센에 많이 있던 거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 문제가 일단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얘 너네를 더해서 4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생각을 해보자. 4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을까? 4가 되는 경우가 많을까? 안 되는 게 훨씬 많겠죠. 그럼 차라리 난 적은 거 세는 게 편하니까 그냥 전체 함수 개수에서 빼는 게 편하겠죠. 4가 되는 경우를. 오케이? 그럼 이제 이렇게 합시다. 얘가 집합을 x 그 다음 여기가 y라고 두고 x에 있는 원소가 a, b, c, d, e 이렇게 되고 y에 있는 게 1, 2, 3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냥 전체 경우는 어떻게 구해요? a한테 가서 물어보죠. 너 어디 갈래?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b한테도 c한테도 d한테도 e한테도 다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a가 갈 수 있는 경우 몇 개 있어요? 3개. 그게 몇 번 나와? 5번 나오겠지. 그러니까 전체 경우는 3의 몇 제곱? 5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일단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그 다음에 너네를 더해서 4가 나오는 경우를 빼달래요. 그냥 4가 나오는 걸 세보자. 4가 나오려면 A랑 B를 더해서 4가 나오려면 가능한 경우가 뭐 있어요? 첫 번째로 그렇지. 첫 번째가 1이고 두 번째가 3인 이런 케이스 있겠죠. 두 번째로 뭐 있어요? 2인 경우 있겠지. 맞아? 뭐 요걸 자리 바꾼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세 번째로 그냥 3일이 있다고 쓰셔도 돼요. 오케이? 뭐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할게. 첫 번째가 1로 가고 두 번째가 3으로 간대. 이게 확정인 상태라 칩시다. 그러니까 너네 두 녀석은 이미 가야 되는 곳이 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경우를 만들지 않겠지. 그럼 남은 친구 누구? C, D, E만 경우를 결정하면 되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가 갖는 경우가 뭐야? C가 갈 수 있는 경우 3개, D도 3개, E도 3개니까 3의 몇 제곱? 3제곱. 그럼 같은 맥락으로 2, 2도 결정됐다 치면 똑같은 얘기겠죠? 맞아요? 똑같이 3, 1도 결정되면 똑같은 얘기겠지? 이 친구 가져다 다 계산을 할 건데 다 더할 건데
3의 세제곱 27이죠. 이것도 27이지. 이것도 27이야. 그거 3개 있으니까 81 나오겠죠. 그래서 너네들의 합은 81이야 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럼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야? 3의 5제곱이 243이죠. 243에서 81을 갖다 빼야 되잖아. 가져다 빼면 얼마 나와요? 162 이렇게 나오겠지? 한번 이렇게 되겠네요. 아하, 그렇구나. 괜찮아요? 예제 3번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있는 예제 문제는 내가 라센에서 본 기억이 없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안 나오는 유형은 아니고 자주 보입니다. 한번 같이 보자. 7개 문자가 있고요. 저 친구 A 사이에 정확히 하나의 문자가 들어있었으면 좋겠대. 이 문제 풀려면 어떻게 세팅을 시작해야 될까요?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고민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A 비워두고 A 요 템플릿을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무슨 고민을 해요? A 사이에 뭐 들어가지? 뭐 이런 고민을 하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당연히 경우가 나눠져요. 첫 번째 경우 어떤 경우? 네모 한번 치고 써볼게. A, B, A 요렇게 만들어졌었다고 쳐보자. 괜찮아? A, B, A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치면 남은 문자가 뭐야? 네모 하나 있다고 치고 B가 3개였는데 하나를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B, B 남고 또 C, C 이렇게 남은 거겠죠? 그럼 저기 있는 대상 몇 개를? 5개를 갖고 나열하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너를 갖다 나열을 할 거면 일단 5팩이야. 일단 5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B가 2개가 똑같고 C가 2개가 똑같죠? 그러니까 나누기 얼마? 2팩 그 다음 또 2팩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5팩이 얼마였어요? 120이었지. 120을 한 번 나누면 60 나오죠? 한 번 또 나누면 30 나오겠지? 그래서 이 친구 이런 경우에선 30까지의 경우가 존재할 거야 생각하면 되겠네. 오케이? 이거 내가 어떻게 해줘야지 니네를 살릴 수 있지? 일단 창문을 열어. 여러분들 지금 눈 감고 있는 사람이 한 6명 정도 됐던 것 같아.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근데 갑자기 그 앙탈을 막 부르시면은 자, 두 번째 템플릿 뭐예요? A, B, A 아니면 가능한 거? 당연히 A, C, A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나와요? 네모가 하나 있고 원래 B 3개니까 그냥 B 3개를 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C가 2개 있었는데 하나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C가 하나가 남았다고 칩시다. 똑같이 대상은 몇 개 있어요? 대상은 5개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5팩일 거고요. 거기다가 얼마로 나누면 돼? B가 몇 개? 3개니까 3팩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결론은 2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저 두 가지 경우 말고는 없으니까 뭐 하시면 돼요? 너 50까지가 내가 찾고 있는 경우의 수야. 정답 몇 번? 2번 이 정도 하고 끝나겠죠? 자, 유제 5번 봅시다. 이 문제 어떻게 풀래? 자, 일단 8은 2의 몇 제곱이에요? 2의 세제곱이야. 다 곱해서 2의 세제곱이 나오면 좋겠대. 나와 있는 가능한 y값들은 1, 2, 2의 제곱, 그 다음 2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저 상태에서 이제 고민을 해봐. 첫 번째로 2의 세제곱이 한 개가 있었다고 칩시다. 오케이? 누구한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가 있었다 치자. 그러면 이 4가지 중에 한 녀석만 2의 세제곱이면 나머지 친구 전부 얼마여야 돼요? 1 말고 말이 안 되겠지. 맞아?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되는 순간 1이 몇 개가 생긴다? 3개가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경우 어떻게 세시면 돼요? 일단 나올 수 있는 y값은 결정이 됐고요. 그럼 누가 너를 가져갈 건지만 세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4개가 있으니까 4팩을 할 건데 1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3팩이야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결론이 4가지 경우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다시 똑같아요. 이제 두 번째 경우 어때요? 그럼 이번에 2의 세제곱은 없다고 치고 2의 제곱이 하나 있었다 치자. 이걸로 모자라죠. 그러니까 2도 한 개가 있었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있으면 2의 세제곱이 완성이 일단 됐죠. 그럼 두 녀석은 결정이 됐고 나머지 친구들은 뭘 갖고 있어야 돼? 1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너는 얼마? 1이 0개 있어야 될 거야. 아니 바본가? 2개 있어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아 뭐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하시고 경우를 셀 건데 똑같아요. 4개 나열하니까 기본적으로 4팩이죠. 맞아요? 근데 분모를 얼마나 넣어야 돼요? 너네 둘은 다른 숫자니까 상관없는데 1이라는 친구가 2개 있으니까 2팩만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해하시죠 지금? 그럼 결론이 얼마예요? 12가 나오겠다 쓸 수 있겠네. 자, 세 번째 어때요? 그럼 이번에는 2의 제곱도 없었다 칩시다. 그럼 누구만? 2만 있는 거야. 2가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 있었다고 치고 그 다음 남은 건 1이 한 개 있었겠네 쓸 수 있겠죠. 그럼 너도 똑같아요. 4팩에다가 몇 팩 나눠야 돼? 3팩 나눌 거고 결론은 4개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경우 이외에 생각할 만한 거 또 있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얘네들의 경우를 전부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되니까 답은 얼마? 25번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군. 6번 볼게요. 이거 어떻게 푸니? 그냥 숫자 쓰세요. 잘 봐. 1, 1, 1, 2, 3이죠? 맞아요? 요 3을 갖다가 쭉 펼쳐요. 3, 3. 여기도 3, 3 이렇게 펼쳐요. 더합시다. 6, 여기 9, 여기 9, 여기 18 이렇게 나오죠? 너가 이 라인 갈 때 더해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 아직도 9입니다. 그럼 둘을 합치니까 여기 27이다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갈 수 있는 경우는 27가지 쓰시면 문제가 끝나겠네요. 오케이? 3이 저 끝에까지 써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여기 써져 있는 숫자가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 몇 개? 1개. 똑같아. 여기까지 오는 게 이미 3개가 있었어. 너가 여기까지 오는 경우 몇 개? 없어. 다른 게 없어. 그냥 3개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전부 3개, 여기 전부 3개. 같은 맥락으로 여기가 9니까 너도 9예요. 너무 쉽다. 레벨 1 들어갑시다. 레벨 1 한 3문제? 4문제? 3문제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옵시다. 아닌가? 일단 해볼게요. 아니 내가 저기 뭐지?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에 라식 수술할 거거든? 진짜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 토요일에 그거 뭐 검사 받아야 되는 거 이때서 한번 갔단 말이야. 받으면서 깨달았다? 내가 병원 2개가 있어. A병원, B병원이 있어. 이름이 되게 비슷했거든? 둘 다 강남 땡땡 밝은 안과 이거였어. 그래서 내가 둘이 헷갈렸는데 나는 여기서 받고 싶었거든? 그래서 여기를 예약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는 토요일에 찾아가는데 여기로 안내해 주길래 그 내비가 난 어디 예약한 거지 했는데 여기다 예약했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수술받게 되었어요. 아니 병원 이름에 헷갈렸어. 뭔지 알아? 딱 내렸는데 건물이 2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난 당연히 이 건물 가려고 그랬는데 그 카카오맵이 여기 가라고 그래서 얘 잘못했다. 자 1번 봅시다. 색깔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어. 근데 그 중에 색깔 5개 색칠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사용할 친구 먼저 고르면 되죠. 그럼 어떻게? 6개 중에 뽑자. 몇 개를? 5개를 뽑고 그 뽑은 5개를 나열하자. 5개 나열하면 몇 팩이에요? 여기선 4팩이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 6 곱하기 24. 결론은 얼마? 144.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 어려운 얘기 없죠? 두 번째 거 봅시다. 그림과 같이 원모양의 탁자 6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져 있다. 그 다음에 1학년 1명, 2학년 2명, 3학년 3명이 있을 때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하고 있죠. 약간 느낌이 이게 그 수능 기출 같은 거 하나 있거든요.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데 지금은 요 정도로 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대상이 3개가 나왔거든.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전부 같은 학년을 이웃하지 않도록 해달래.
여기서 문제가 살짝 생기죠. 이웃하지 말라는 문제가 나오면 원래 남은 친구들 갖다 칸막이를 씌우면 됐어. 근데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이웃하지 말아야 돼, 자기들끼리. 맞아? 그러다 보니까 누굴 칸막이로 세울지에 대한 고민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여기서 할 때 추천하는 건 항상 제일 많은 인원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3학년 먼저 안 친다고 생각을 합시다. 3학년이 칸막이 역할을 할 거야. 그럼 3학년이 앉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안 앉아서 3학년만 앉을 거야. 3명이 앉고 원에서 앉으니까 2팩 이렇게 앉겠지. 3학년이 앉는 경우 2팩이에요. 여기까지 딱 끊어놓으면 지금까지 나온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원이 있는데 3학년이 이렇게 앉은 거잖아. 맞아요? 그럼 남은 공간들이 있겠죠. 하나, 둘, 셋 남은 공간들이 있겠죠. 이 공간에 뭐 하면 될까? 아, 지금 보니까 1학년도 1명 있고 2학년도 2명 있어. 전체 3명이 더 앉아야 되거든요. 그 3명은 저 세 자리에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상황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3명이 가서 자리를 앉을 거고 구분은 다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는 몇 팩? 그냥 남은 친구 3팩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결국에 가능한 결론이 2 곱하기 6 되니까 얼마? 12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학년 다른 거 대상 3개 나오면 헷갈리니까 많은 인원으로 좀 갑시다. 3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우리가 사실 이런 거 잘 이렇게 안 풀어서 기억이 안 날 수는 있긴 한데 n, 파이, r 있으면 이거 n의 r제곱이야? r의 n제곱이야? 아래.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숫자 있지 이거. 이게 서로 다른 n개 중에 r번 뽑는다 요거잖아. 이 친구 뽑는 횟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만큼 뽑을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지수가 돼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에는 2의 몇 제곱? 2의 n제곱 이렇게 표현될 거야. 그럼 이 친구가 얼마예요? 64래요. 64는 2의 몇 제곱이야? 6제곱이야. 그러니까 n이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3일 수밖에 없겠죠. 끝. 뭐 이 정도 문제겠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잠깐 있다가 남은 걸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 그 술 좋아하는 동아리 있거든요. 모든 동아리가 술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 진짜 술을 마시러 다니는 동아리들이 있어요. 뭐 위스키 동아리 아니면 와인 동아리 이런 애들. 그런 동아리 가입하시면요. 그 동아리 선배랑 좀 친해지면 동아리 선배가 종종 집에 막 좋은 위스키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얻어 마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드세요. 돌려받았네. 자, 4번 봅시다. 전체 집합에서 부분 집합이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좋겠대. 근데 이게 생각보다 문제 풀면 조금 멍해지거든요. 약간 생각이 잘 안 들어. 일단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교집합이 없대요. 서로 배반 사건이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그림을 그릴 거면 어떻게? 요렇게 하나 그리고 못생겼네. 요게 A야. 그러면 옆에 이런 식으로 B가 따로 있겠죠? 일단 겹치는 건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쟤네들의 원소를 전부 합치면 그 개수가 5개가 나온대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원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 있나 봤더니 전체 6개의 원소가 있거든요. 이 6개의 원소 중에 5개의 원소는 A 또는 B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야 A 합 B의 개수가 5개가 나올 테니까.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만드는 집합 A, B의 순수성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일단은 A나 B에 속할 친구를 먼저 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가져다가 6, C, 5 이렇게 뽑으면 되겠네. 6개의 원소 중에 5개를 선택을 합시다. 이거는 결국에 개수 자체가 6개 중에 1개랑 똑같으니까 6이겠죠. 그렇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뭐 하면 되냐? 그러면 이제 뽑혀있는 5개의 원소들한테 너 어디 집합 갈래?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져다 물어볼 거고 어떻게 하면 돼요? 원소라는 친구가 있고 집합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원소가 집합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원소가 여기 1, 2, 3, 4, 5, 6인데 내가 여기다가 1, 2, 3, 4, 5라고 쓸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여기는 1, 2, 3, 4, 5는 진짜 숫자 1, 2, 3, 4, 5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뽑힌 5개를 순서대로 그냥 표현한 거예요. 오케이? 그 5개의 원소들이 집합에 찾아갈 겁니다. A 집합에 찾아갈 수도 있고 B 집합에 찾아갈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럼 첫 번째가 어디 찾아갈 수 있어요? A. 두 번째가 뭐 B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가 갈 수 있는 경우가 2개인데 그 2개짜리를 몇 번? 5번 선택시킬 거니까 2의 5제곱 결론 얼마? 32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그럼 내가 찾는 거는 6개를 뽑고 6개 중에 5개를 뽑고 그 뽑힌 친구들의 경우가 32가지니까 둘이 곱하면 되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가 64 곱하기 3이 될 거라서 곱하시면 192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당연히 괜찮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 봅시다. 이 친구 마찬가지 얘기인데 조건들 써져 있는 거 어렵게 보지 마. A랑 B 플러스 3이 똑같대. 그랬을 때 너를 찾아줘 이랬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친구 F1이란 친구가 있었다고 쳐봐. F1은 A 자리에 1이 들어갔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애매하네 설명하기는. 그러니까 3칸 차이 나는 친구가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F1과 F4가 똑같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F2랑 F5가 똑같겠지. 이 정도 상황은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소를 그냥 쓰시면 되거든요. X에서 X로의 함수야. 1, 2, 3, 4, 5 이렇게 있어. 그리고 그 친구가 다시 1, 2, 3, 4, 5로 갈 거야. 그 다음에 끊어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1과 4는 똑같기 때문에 1이라는 친구가 어디 갈지 정하면 4는 선택권이 없죠. 다시 2랑 5가 똑같기 때문에 2가 정하면 5도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4, 5에 대한 경우는 셀 필요가 없지. 그럼 첫 번째 친구가 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5가지. 두 번째도 5가지. 세 번째 5가지. 이 친구들은 결정이 끝난 거겠죠. 그러니까 5가지 경우가 3번 있으니까 5의 몇 제곱? 세제곱. 결론은 얼마? 125 이렇게 되고 문제 끝나겠네요. 오케이? 알아들어? 놓쳤어요? 어디서 놓쳤지? 이거 똑같은 것만 인정해 주시면 문제가 금방 풀릴 거예요. 6번 봅시다. 너네를 나열할 건데 양 끝에 공의 색이 똑같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럼 일단 확실한 건 흰공 같은 친구는 양 끝에 둘 수가 없겠죠. 맞아요? 그럼 경우가 크게 두 가지일 거야. 첫 번째, 양 끝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가능한 공의 색깔 뭐 있어? 빨간색. 양 끝이 빨간이었다고 쳐봅시다. 양 끝이 빨간색이면 당연히 이제 여기는 빨간색으로 확정이 되고 남은 중간 지점만 체크하면 되겠죠. 원래 공이 몇 개 있어요 여기? 6개의 공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미 2개는 썼단 말이야.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4가지 공이겠죠. 여기에 들어갈 공들이 빨간색 몇 개? 1개. 노란색 몇 개? 2개. 흰공 몇 개? 1개를 갖고 나열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케이스가 어떻게 돼? 4팩에다가 얼마로 나눠요? 2팩으로 나눠요. 결론 얼마? 12 하고 끝나겠죠. 다시 두 번째 경우. 그럼 양 끝이 이번에 뭐였다? 노란색이었다고 한번 쳐보자. 그럼 여기 양 끝은 또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남은 친구들을 한번 쓸 건데 생각해보니까 노란색 2개 다 썼으면 빨간색 3개랑 흰색 하나 남죠. 여기가 빨간색이 3개가 되고 그 다음에 흰색이 몇 개? 1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똑같이 4개 나열하고요. 이번엔 얼마로 나눠? 3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결론은 4가 되고 합치면 16개가 정답이겠네. 지금 풀고 있는 거 크게 어려운 거 없죠. 7번 한번 봅시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렵다기보다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듯. 우리 이제 요 문제 풀기 전에 이 얘기 한번 합시다. 라셀에서 이제 이런 거 한번 본 적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A, B, C, D가 있어. 문자 몇 개? 5개가 있어. 근데 항상 A가 뭐보다? B보다 앞에 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문제가 있었죠. 이럴 때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었었냐면 A랑 B를 같은 걸로 쳐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A랑 B는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지. A가 더 크기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대상이라고 쳐버리고 네모, C, D, E 이렇게 썼단 말이야. 맞아요? 그렇게 하고 나열을 돌리면 5개니까 5팩인데 네모끼리의 순서는 구분할 필요가 없죠. 사실 얘를 네모로 볼 이유까지는 원래 없고요. A랑 B의 순서가 필요가 없으니까 나누기 몇 팩? 2팩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근데 그게 헷갈릴까봐 너네를 네모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데 여기 있는 친구 비슷하거든요. 1과 2가 1이랑 2가 3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앞쪽에 있어야 되는 얘기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1과 2에 대한 순서는 존재를 해요. 그거는 문제가 뭐라 말해야 되지? 말이 안 나오네. 어쨌든 1과 2는 3보다 앞에 있어야 돼. 1, 2의 순서는 나도 잘 몰라. 그러면 생각해보면 조금 헷갈리는 거야. 왜 헷갈리냐면 1과 3 두 녀석을 보고 2와 3 두 녀석을 보자니 그건 조금 헷갈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서도 결국에 뭔가 전체를 구하고 나서 아닌 것들을 뭔가 체크를 해서 빼야 될 것 같단 말이야. 혹은 뭔가 전체를 구하고 가능한 경우를 조금 더 추가해서 곱해주든가. 그렇지? 여기서 문제 이렇게 풀게요. 첫 번째로 1과 2는 원래는 순서가 존재 안 하죠. 근데 그냥 생각을 이렇게 해보자. 1, 2, 3에 이미 순서가 있었다고 치자. 그냥 원래는 3과 1, 2가 순서가 있는 건데 세 녀석 모두 다 순서가 있었다고 치자. 얘네들한테 이미 순서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오케이? 그렇다라고 가정을 하면 문제가 어떻게 풀리냐. 여기 대상 몇 개 있어요? 헷갈리면 안 돼. 4개에다가 5개, 6개, 7개 있어요. 7개 대상을 원래 나열하니까 기본적으로 7팩일 건데 나눠줘야 되겠죠. 뭘로 나눠요? 1, 2, 3의 순서를 안 봐도 되니까 여기 3개가 똑같아 치고 3팩으로 한번 나누고 5도 똑같은 게 3개가 있으니까 3팩으로 한번 또 나눠야 되겠지. 그래서 너를 가져다가 3팩, 다시 얘도 3팩 일단 이렇게 한번 나눴어요. 순서가 없는데 있다고 쳤잖아. 그럼 일단 스텝 1을 끝내는 순간 이미 3보다 항상 왼쪽에 1과 2가 있었겠죠. 맞아요? 그렇지? 근데 내가 여기서 생각을 하는 게 뭐야? 지금 요 상태 순서대로 가면 1, 2, 3밖에 안 되잖아. 실제로 2, 1, 3도 들어와도 괜찮은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1과 2가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까지만 다시 추가를 하면 되니까 스텝 2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1과 2의 순서는 사실 구분되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내용은 1, 2, 3 모두 구분 안 된다고 쳐보고 그 다음에 사실 1, 2는 구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1, 2의 자리를 바꾸는 경우 몇 개 있어요? 2개 있을 거니까 거기가 경우가 2개가 찍혀요. 그럼 얘네들을 동시에 곱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계산을 한번 합시다. 3팩이랑 하나 약분하면 분모가 3, 2, 1 하나에다가 7, 6, 5, 4 남고 그거를 약분을 또 하고 나면 6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20에다 7 곱하니까 140개가 나와요. 오케이? 그리고 뒤에는 2개가 남았기 때문에 두 녀석을 동시에 볼 거라 곱하면 결론은 280까지 경우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봐. 순서가 있다고 치고 본 다음에 순서가 사실은 구분이 되는 거니까 뭐라고? 순서 사실 구분되는 거니까 곱하기 2라고 치자고 이렇게 가면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그럼 숫자가 좀 바뀌어 1, 2, 3까지 있고 걔네가 전부 4보다 앞에 있다 그랬어. 그럼 똑같이 1, 2, 3, 4를 기준으로 한번 쓱 쓴 다음에 그렇지? 밑에다 뭐 하는데 1, 2, 3은 사실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3팩을 곱하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8번 한번 봅시다. 요거는 항상 연습을 해놔야 돼요. 이 친구는 난이도가 높아지면 또 통계든 확률이든 어디서든 나오기 좋아요. 앞면이 나오면 어디로 이동한다? X축 방향 1만큼 이동한다. 뒷면 나오면 Y축 방향 2만큼 이동한다. 지금 문제가 굉장히 쉽죠. 얘가 점이 원점에서 여기까지 이동을 하겠대. 원점 0,0이죠. 그럼 x가 얼마큼 늘어났어요? 3만큼 늘어났지. 그럼 3만큼 늘어났다라는 건 앞면이 몇 번 나왔다는 거야? 3번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럼 문제를 봤더니 이 말 자체가 앞면이 3번 나오면 좋겠고 그 다음에
0이었던 친구가 8이 된다는 건 8 늘어난 건데 한 번에 2씩 올라가니까 4번 뒷면이 나왔다는 얘기겠지. 이 친구 앞면이 3번, 뒷면이 몇 번? 4번일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앞과 뒤를 가져다가 합치면 7번이 나오는 게 맞겠죠 지금? 오케이? 얘가 보통 어려워지려면 어떤 식으로 할 때가 어려워요? 3,8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앞면 나오면 1, 뒷면 나오면 마이너스 1, 앞면 나오면 y축 방향으로 2, 뒷면 나오면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갔을 때가 조금 더 어려워져요. 오케이? 근데 지금은 xy 하나씩만 보시면 앞이 몇 개인지 뒤가 몇 개인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드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순서의 문제인 거잖아. 예를 들어 앞, 뒤, 앞, 뒤, 앞, 뒤, 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뭐 뒤, 뒤, 앞, 앞, 뒤, 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순서가 궁금한 거라 이 7번을 기본적으로 나열하면 7팩인데 문제는 앞이 3번 나온 친구들은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앞이 3개니까 3팩으로 나누고 또 뒤가 몇 개 있으니까 4개 있으니까 4팩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분모가 3, 2, 1 나오고 분자가 7, 6, 5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하면 얼마? 35 나와서 정답 1번 하고 끝나겠다. 오케이? 레벨 2 네 문제만 딱 보면 대충 수업이 끝날 것 같아요. 3도 시험 범위죠. 보통은 그래요. 근데 일단 3는 당장은 안 하려고. 당장 해볼까 그냥? 아니요. 2도 아직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아니야 2 근데 생각보다 할만해. 물론 수업만. 그냥 나중에서 해요. 2를? 아니 3는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 3가 3문제씩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그거는 생각을 해놔야 되는 게 시험 범위가 보통은 조건부 확률에서 끊겨. 그러면 요거 3개 근데 요거 기출이 추가받았더라. 요거까지 해서 한 4개 그 다음에 중복조합 쪽 빼고 여기 몇 개 있을까? 요것도 3개죠. 3개 4개 8개 여기 뭐야? 대마사건 6건. 그러니까 아마 3랑 기출을 합쳐도 15개, 6개밖에 안 될 거거든? 많으면 20개? 그러니까 그 정도다 보니까 뭐 하려면 할만하지 않을까? 작년 레벨 2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통이니까. 자, 레벨 2의 1번 한 번만 봅시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한번 일단 읽어보고 본인들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생각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탁자가 앉을 거야. 탁자에 앉을 건데 6명을 기준으로 해서 A, B는 이웃하면 좋겠고요. A, C는 다른 면에 앉았으면 좋겠대요.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어떻게 돼야 될지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 어떻게 시작해서 푸실래요? A, B 자리 잡고 C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당연히 여기 문제의 핵심이 누가 먼저예요? A를 먼저 앉추는 게 중요하겠지. 근데 조금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A, B가 이웃하니까 A, B를 묶어야지 하면 어려워져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정해준 자리 있죠. 이런 것들은 A, B를 묶어두는 순간 힘들어져. 왜 그러냐면 그냥 생각해봐. 여기에 A가 있으면 B는 반드시 어디 앉아야 돼요? 여기 앉아야 되지. 똑같아. 만약에 A가 여기 있으면 B 여기 앉아야 돼. 근데 만약에 A가 여기 있으면 B가 앉을 수 있는 경우가 2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나눠야 돼요. 그 와중에 여기서 C라는 친구는 다른 면에만 앉으면 되지.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상황이구나 하고 제가 공간이 조금 필요해서 저는 본인들은 편한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한번 풀어볼게. 일단 첫 번째로요. A가 당연히 핵심이에요. A가 핵심이고 A의 자리를 결정해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A의 자리는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6가지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 몇 가지? 3가지. 왜? 돌려도 똑같을 거니까 왼쪽, 가운데, 오른쪽 요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A 자리는 3가지야 라고 일단 자리를 잡자. 근데 그 순간 케이스가 머릿속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케이스가 뭐가 있어? A가 어디 있는 거? A가 왼쪽에 있으면 뭐 이렇게 가겠죠. 맞아요?
A가 왼쪽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B는 어디 있어요? B는 가운데 있는 게 확정이죠. B의 경우의 수가 한 개이기 때문에 굳이 셀 필요가 없어져요. 오케이? 그리고 동시에 C는 어때요? 그냥 그 맞은편 세 자리 중에 하나 앉으면 되죠. 그래서 C는 세 가지 경우를 가질 거야. 맞아요? 다시 두 번째 케이스로 한번 들어갑시다. 두 번째 케이스로 들어가면 A가 어디라 치고 가운데라고 치자. A가 가운데야. 그러면 B의 자리는 몇 개가 돼요? 두 개.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 앉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B는 두 가지 경우를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C는 어때요? 계속 똑같아요. C는 세 가지 경우를 계속 갖고 있겠죠. 마지막으로 케이스 3번. 이건 뭐 똑같은 얘기니까 뭐 그렇다 치고 결국에는 B는 몇 개? 한 개. C가 몇 개? 세 가지야? 이렇게 쓰면 되겠네.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확정이 됐다고 치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거야. 이제 뭐 하면 돼? 세 명 다 안 쳤죠 제가. 맞아요? 세 명 다 안 쳤으니까 나머지 인원을 그 다음에 안 치기 시작하면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나머지 세 명 앉을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어차피 A, B, C가 다 앉았어 이제. 그럼 남은 건 세 자리 있을 거고 세 명 앉는 거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3팩이에요. 그럼 이 친구도 결국에 몇 팩? 3팩이야. 너도 몇 팩이야? 3팩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케이스 1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돼요? 케이스 1만 세 가지 경우에다가 나머지 3명 앉는 건 3팩이니까 3 곱하기 3팩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케이스 2 보시면 B가 2가지, C가 3가지, 너는 3팩까지가 있으니까 얘네들 다 곱하면 돼서 너의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돼? 2 곱하기 3 곱하기 그 다음에 3팩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서 똑같이 3 곱하기 3팩까지가 나오겠지? 맞아요? 그럼 각각의 경우를 세면 너는 18개, 너는 36, 너도 18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요 세 가지 케이스를 전부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72가지 경우가 나와요 하시면 될 거고요. 혹시 몰라서 한번 언급을 합니다. A 세 자리 가능한 경우 있었잖아요. 이 경우 왜 안 곱해요? 했을 때 애초에 저 세 자리에 대한 경우를 디테일하게 다 나눴죠. 맞아요? 그럼 이미 이거 케이스를 나눈 순간부터 이 세 자리에 대한 고민은 끝이 난 거예요. 얘를 따로 곱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이 친구 케이스 나눠놓고 시작하면 되겠구나. 이해하세요? 저거 케이스 3에서 어. 그럼 A는 오른쪽인 거예요? A는 오른쪽, B는 가운데, C는 맞은편 세 자리. 근데 왜 B가 2가지 경우예요? 여기 케이스 2에서? 아니요 3에서 3에서는 한 가지야. 가운데 확정. A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내 너무 막 나갔구나. 미안합니다. A는 어디? 오른쪽. B는 어디야? 가운데 확정. 여기 둘이가 똑같아요. 근데 3팩은 왜 하는 거예요? 남은 3명 다 안 쳤죠? 6명 중에 3명 앉아. 남은 3명 자리에 앉아라. 그 뒤에 이거? 그럼 이제 여기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경우를 어떻게 되면 돼? 너는 경우가 없지? 한 가지죠? 이거 경우 세 가지지? 그 세 가지랑 너 3팩까지를 곱한 거야. 그럼 얘는 2가지, 3가지, 3팩을 곱한 거고 다시 얘는 다시 나오고 그 경우 다 더하면 되겠죠? 근데 요거 한번 집에서 풀어보셨으면은 풀어봤죠? 풀어보셨으면은 생각보다 막 쉽게 풀리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잘 풀리면 잘 풀리는 거고 아니면 뭐 좀 약간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넘어가서 2번 풉시다. 2번을 풀고 싶은데 문제를 잃어버렸으니까 아이고 내가 그냥 하던 걸로 할걸. 자 2번 한번 풀어볼게.
그림과 같이 정오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쭉 써져 있어요. 근데 얘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국어 실력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 30초 20초 드릴 테니까 읽어보실래요? 말이 좀 많지. 근데 밑에 두 줄만 봐도 되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근데 어렵긴 한데 맞습니다. 이건 라틴보다 어렵죠, 얘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밑에 있는 요 포인트부터 중요하죠. 1, 2, 3, 4, 5, 6을 기준으로 하나씩 적을 거고 걔네들의 합이 8이 되는 경우가 존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얘가 하는 말은요. 여기 무작위로 나열을 했다고 칩시다. 그 중에 단 한 번이라도 합쳐서 뭐가 8이 나오면 좋겠어. 어떻게? 합쳐서 8이 나오면 좋겠어. 뭐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럼 당연히 내가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지점이 어떤 녀석들을 합쳐야 8이 나오지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스텝을 나눈다라고 치면 합이 8이 되는 친구를 찾아오는 정도일 것 같아요. 가능한 원수가 뭐예요 지금? 1, 2, 3, 4, 5, 6이죠? 그럼 두 개를 합쳐서 8이 되려면 3, 5를 꺼내야 되니까 2, 6을 꺼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가능한 순서상이 3, 5 아니면 2, 6일 거야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쟤네들을 짝꿍으로 만들어주면 최소 한 번은 뭐가 나오겠다? 합이 8이 나오겠다 이 상황인 겁니다. 그 다음에 너네를 나열을 하고 싶은데 그냥 생짜로 가시면 이제 어려워요. 결국엔 이 친구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사이드가 쭉 돌고 있고 얘 원순열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중앙에 뭘 집어넣지 이렇게 시작을 할 거란 말이야. 생각을 해봐. 만약에 중앙에 3이 딱 들어갔어. 뭐가? 3이 딱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 남은 어딘가에는 누가 들어가겠어요? 5가 한 번은 들어가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똑같아. 여기가 5가 들어갔어. 똑같은 얘기잖아. 똑같아. 여기 2가 들어갔어. 결국에 한 번은 6이랑 만나겠죠. 그래서 무슨 생각이 한 번 들었냐? 너를 기준으로 중앙에 뭐가 들어가는 경우? 2, 3, 5, 6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치자. 오케이? 그럼 중앙에 저 네 가지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다른 곳을 신경을 안 쓰더라도 합이 몇 개가 나와요? 8이 나오는 경우가 반드시 하나 존재하겠죠? 맞아요? 말로 써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되는 순간, 이 순간 합이 뭐가 되는 경우? 8이 되는 경우가 최소 한 번은 존재하겠지. 뭐 그 이상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구나. 그럼 저 경우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보자고요. 중앙에 들어갈 친구 4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4시 1의 경우를 갖고 남은 숫자가 몇 개예요? 원래 전체 숫자가 6개였잖아. 그렇지? 거기서 하나는 중앙에 갖다 박아놓고 남은 친구들 돌리는 거니까 몇 팩? 4팩 이렇게 가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너가 4팩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계산을 하면 4팩은 24고 4시1은 4니까 곱하면 96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면 중앙에 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1 아니면 4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럼 너가 중앙에 갔기 때문에 무작위로 나열을 해버리면 합이 8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너가 중앙에 간 순간 뭘 생각해야 돼? 합이 8이 되도록 저기 있는 3, 5랑 2, 6이 최소 하나는 뉴테이스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순간 사이드에서 뭘 만들면 좋겠다? 합을 8을 만들어줘야 돼. 오케이? 그럼 사이드에서 합이 8이 만들어지려면 경우가 몇 개가 있겠죠. 첫 번째 케이스가 뭐야? 당연히 사이드에서 3과 5가 이웃하는 경우가 있겠죠. 맞아? 사이드에서 쟤네가 이웃을 해서 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작할 수도 있을 거고. 두 번째 케이스 뭐예요? 당연히 2랑 6이 이웃을 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뭐예요? 이거 꼭 세야 된다. 3, 5랑 2, 6이 동시에 이웃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겠죠. 맞아요. 이거 안 쓰시면은 이제 그 뭐라 하지? 오버카운팅에서 문제 틀려요. 첫 번째 3, 5가 이웃이야. 그럼 이웃이니까 일단 통에다 집어넣어놔요. 그러면 남은 숫자 몇 개야? 중앙 하나 뽑았다고 치고 원래 5개니 그치 묶었으니까 남은 숫자 3개죠. 맞아요? 그래서 5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 3개에다 얘까지 하면 이거 몇 개야? 5개 묶었어. 이거 3개랑 이거 묶인 것까지 하면 몇 개야? 4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4개를 순서를 바꿀 거니까 3팩이 맞겠죠. 맞아요? 이웃이다 보니까 자리를 뭐 해도 돼요? 바꿔도 되겠죠. 맞아요? 이해하면 내 말? 두 번째 어때요? 이웃도 똑같겠지? 이렇게 똑같이 들어오겠죠? 그치? 마지막은 어때요? 5개 있는데 2개 묶었어. 또 2개 묶었어. 그럼 남은 거 몇 개? 3개. 그치? 이렇게 있는 게 3개. 3가지 대상이니까 2팩을 하시고 그 다음 자리 바꾸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2, 6 바꾸는 거, 3, 5 바꾸는 거 이렇게 해서 2개가 또 2번 있겠지? 그럼 계산을 각각 해봅시다. 너는 몇 개야? 12개야. 너는 몇 개야? 너도 12개야. 그렇죠? 여기 몇 개예요? 8개겠죠? 맞아요? 그럼 요 세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다 더해야 돼? 곱이 조금만. 다 곱해야 돼? 생각을 해봐. 첫 번째 거를 쓸 때 3, 5가 이웃하는 거에 집중을 했어요. 나열을 막 돌리다 보면 그 와중에 이웃도 이웃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반대로 얘가 이웃하는 걸 세고 있었어. 3, 5가 이웃한 적도 있겠죠. 그럼 그 녀석들은 2번 세는 거잖아. 그럼 안 되니까 2개 동시에 세는 걸 뭐 해야 돼요? 빼야 되겠죠. 이거는 빼줘야 돼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24에서 8을 빼야 되고 너를 계산하면 12 더하기 12 빼기 8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얘는 중복이야 지금. 결론이 얼마예요? 16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오니? 중앙에 있는 거 4랑 1 중에 하나 골라야 되죠. 둘 중에 하나를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사이드에서 뭐가 합이 8이 나오는 경우는 16개더라 쓰면 되겠죠. 곱하기 16 하다 보니까 이게 몇 개 나와? 32개가 나와.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크게 두 가지 케이스, 중앙에 2, 3, 5, 6이 있는 거, 중앙에 1, 4가 있는 걸 나누고, 중앙에 1, 4가 있으면 사이드를 만들어내는 건 좀 더 복잡하겠죠. 맞아요? 그럼 이 두 가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빼야 돼? 얘는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네 더하면 얼마 나와? 128 이렇게 나오니까 정답 2번 되고 끝나겠죠. 오케이? 괜찮아? 근데 네. 이거 전체의 경우에서 그냥 아예 안 나오는 경우 빼면 안 돼요? 8이 절대 안 나오는 경우를 그냥 빼면 돼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나는 이제 이걸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거 그냥 내 생각이야. 나는 합이 안 나오는 게 더 많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 무슨 말인지 알아? 처음에 이제 그냥 합이 나오는 게 뭐가 있지 떠오르는 게 편해서 이걸 문제를 혼자 보다가 중앙에 이런 거 들어가면 합이 잘 나오네. 해서 하다 보니까 늘어난 느낌이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합을 찾는 게 편했어서 합이 안 나오는 거 할 거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전체 경우 구한 다음에 응. 합이 절대 안 나오는 경우야 그 중앙에다가 1, 4 응. 중에 하나를 넣고 응. 그 2랑 6 응. 맨 끝에다 둔 다음에 그러면 2개씩 경우가 나오니까 응. 뭔가 2개씩 나오는데 이게 5랑 3이랑도 가능하니까 곱하기 2를 해서 하면은 16이 절대 안 나오는 경우에 쓰니까 응. 전체가 144에서 16을 빼면은 100. 아 그렇게 나와서? 아 그렇게 풀어왔었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개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케이스 나눠서 하는 게 편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나는 요게 이제 그런 일반적인 디테일 하나하나를 좀 보는 걸 내가 좀 힘들어해서 보통 항상 이렇게 풀어요. 상관은 없습니다. 자, 넘겨서 3번 풀고 4번 풀고 마무리 합시다. 3번
자, 요걸로 한번 볼게요. 자, 7개의 숫자를 가지고 5개를 모여서 선택해서 나열을 좀 하겠다. 5자리 수 중에 3만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어떻게 할래?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가 1, 2, 3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요? 그냥 3만보다 크려면 생각을 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는데 맨 앞은 일단 3이긴 해야 될걸? 맞아요? 그 뒤에 뭘 집어넣든지 간에 무조건 뭐보다 커? 3만보단 클 거야. 그치? 그럼 요 상태에서 뒤에 뭘 집어넣을지만 고민을 하면 되는데 당연히 3을 몇 개 두냐 혹은 뭐 1을 몇 개 갖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3이 있다 치고 남은 친구들 가져다 그냥 막 나열을 돌릴 수가 없죠. 뭘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나열되는 대상이 좀 달라질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 이렇게 나눌 거야. 3을 가져다 몇 개 뽑았다? 필요한 거 최소 1개를 뽑았다고 쳐봅시다. 그럼 당연히 숫자 자체가 어떻게 생겨요? 3하고 땡땡땡땡 이렇게 4개가 들어있겠죠.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5개를 선택할 거고 3을 하나를 뽑았고 그럼 여기서 스텝 1이 뭐가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필요 없지만 한번 제가 써드릴게. 스텝 1은 누구는 내정? 1개 3은 내정을 했어요. 이미 3을 뽑았다고 쳤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남은 거 몇 개? 남은 건 4개만 뽑으면 되지. 맞아요? 지금 세팅 자체 이렇게 되는 거잖아. 3이 내정이 되고 남은 거 4개만 찾아야지. 그러면 이 친구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지금 문제에서는 1, 1, 2, 2 이렇게밖에 못 뽑겠죠. 맞아요? 그리고 너네들을 기준으로 나열만 하면 되다 보니까 결국에 스텝 2에서 이제 계산을 합시다. 계산이 어떻게 돼요? 4개 나열하는 거니까 4팩이야. 근데 1, 1, 2, 2니까 2팩, 2팩 나누고 계산을 하면 6이야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다시 두 번째로 넘어가요. 이번엔 3을 몇 개? 2개 갖고 있었다고 한번 쳐보자고. 오케이? 그럼 3을 2개를 갖고 있는 순간 당연히 스텝 1은 뭐가 될까? 3 내정된 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렇지? 나 몇 개만 뽑으면 돼? 3개만 뽑으면 돼. 근데 그 3개를 뽑을 때 어떤 고민이 들어? 1, 2개, 2 하나를 뽑을지 2, 2개, 1 하나를 뽑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가져다가 경우가 크게 2개인데 또 나누기 귀찮게 이 정도만 쓰자. 스텝 1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1, 1, 2를 뽑거나 아니면 1, 2, 2를 뽑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럼 이거를 나열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스텝 2라고 불렀던 건데 방금 스텝 2에서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케이스 이런 경우였어. 그러면 3이 맨 처음에 하나는 박혀 있겠죠. 그럼 남은 3은 어딘가 돌아다녀도 상관없지. 돌아다니는 3 하나랑 1, 1, 2까지 해서 총 4개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그 4개가 나열되니까 기본이 4팩인데 여기서 1, 2개가 똑같으니까 2팩으로 나누셔야 되겠죠. 계산을 하시면 너의 결론은 12다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1, 2, 2는 어때요? 똑같겠죠. 따지고 보면 똑같겠지. 맞아요? 2만 똑같이 돌아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너도 12의 경우가 나올 거야. 세실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 뭐 이렇게 이쯤 되면 그냥 세는 거랑 뭐 다를 게 없긴 합니다. 세 번째 거 3을 몇 개? 3개 뽑았다고 한번 쳐보자. 오케이? 3을 3개 뽑았다고 치면 당연히 스텝 1에서 남은 거 하나를 뽑아야 될 거야. 맞아요? 남은 걸로 나올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1 또는 2가 있겠죠? 뭘 하든 똑같은 얘기고요. 결국에 4개 중에 나눌 건데 맨 처음에 3은 두고 원래 3 3개였잖아 지금. 맨 처음 3 두 개 나왔죠? 그 2개에다가 1 하나 뽑고 그럼 요 3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 3 3개 1 하나 잠깐만 1 하나 2 하나 이거 잘못 썼구나 얘를 4개에다가 3을 3개를 뽑고 저기서 가능한 거 1, 1
2, 1, 2 이렇게 들어있을 텐데 또 보면 잠깐만요.